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어떤 것은 평생 비밀로 지켜야 할까?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늙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 자신은 80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한 편이었죠.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카데미아를 이끌며 제자들을 가르쳤고 집필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만년은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지혜가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그가 남긴 대화편들, 특히 국가, 법률, 향연에는 나이 듦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는 열정을, 중년에게는 절제를, 노년에게는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플라톤이 특별히 강조했던 두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려 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들. 둘째, 평생 비밀로 지켜야 할 것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품위 있고 존경받는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철학적 지혜입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SNS 시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조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들. 1점.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기.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젊은 시절의 영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테네의 광장에서 플라톤은 수없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늙은 전사들이 젊은이들을 붙잡고 자신의 전쟁 무용담을 늘어놓는 모습을.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우리 때는.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첫째, 과거에 살면 현재를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지금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지금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젊은이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아무도 끊임없이 우리 때는 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부정하고 젊은 세대를 평가절하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과거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보다 나았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성장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에게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을 때까지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도 배우고 있어. 오히려 지금이 더 재미있어. 과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것을 현재 활용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2점. 고집과 완고함. 플라톤은 경고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을 잃고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을 조심하라. 왜 나이가 들면 고집스러워질까요? 오랜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수십 년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것이 함정이라고. 세상은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세대의 상식이 다음 세대에는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노인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저 어르신과 이야기하면 피곤해. 항상 자기 방식만 주장하셔. 반대로 열린 마음을 가진 노인은 사람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조언을 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태도. 내 경험으로는 이렇지만 내 생각은 어때? 새로운 방식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은데. 경험은 지혜의 재료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3점. 신체의 쇠락에 대한 과도한 한탄. 플라톤은 국가에서 케팔로스라는 노인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듦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잘못 찾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경고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한탄하지 말라고. 왜일까요?
첫째, 바꿀 수 없는 것을 한탄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에너지로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한탄은 자기 예언이 됩니다. 나는 늙었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라고 반복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누구도 끊임없는 불평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몸은 약해져도 정신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고. 육체적 욕망이 줄어들면서 더 높은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실제로 플라톤의 후기 저작들은 더 깊고 더 통찰력이 있습니다. 티마이오스, 법률 같은 작품들은 그가 70대에 쓴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말.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이제서야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여. 오히려 지금이 더 자유로워. 4점 젊음에 대한 질투. 플라톤은 이것을 가장 추한 노년의 모습으로 꼽았습니다. 젊은이들의 활력과 아름다움을 질투하고 그들의 기쁨을 시기하는 것만큼 비참한 노년은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으면 질투가 생깁니다. 젊음, 건강, 미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한 노인이 그것을 가진 젊은이를 볼 때 쓴맛을 느낍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젊음과 늙음은 서로 다른 계절입니다. 봄이 가을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듯이 젊음이 노년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고 각각의 선물이 있습니다. 젊음의 선물은 에너지와 가능성입니다. 노년의 선물은 지혜와 평화입니다. 질투하는 노인은 비참합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노인은 아름답습니다. 플라톤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능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처학을 비판했지만요. 지혜로운 노년의 태도, 젊은이들을 보면 기쁘다. 그들의 에너지를 보면 세상의 미래가 밝다는 걸 알게 돼. 5점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 플라톤은 국가에서 경고합니다. 늙어서 돈에 집착하는 것만큼 추한 것은 없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불안이 커집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벌이가 줄어들고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왜일까요? 첫째,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 의미, 평화.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돈에 집착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인색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손상됩니다. 셋째, 어차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죽을 때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라. 이것은 무책임하게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은 가지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태도.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나는 경험과 지혜를 쌓는 데 투자하고 싶어. 6점 변화에 대한 저하. 플라톤은 말합니다. 노인의 가장 큰 적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고. 물론 모든 변화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고립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변화를 관찰하고 이해하려 하고 그 중 좋은 것은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음악을 듣고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말. 세상이 많이 변했지.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알고 보니 재미있더라. 나도 배워보려고 해. 7점 쓴소리와 훈계. 플라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이가 주는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끊임없이 훈계하고 비판하는 노인은 존경받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경험이 많으니 젊은이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과하지 않은 조언은 간섭이라고. 젊은이들은 스스로 경험하며 배워야 합니다. 물론 실수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배움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진심으로 조언을 구할 때 그때 부드럽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태도. 내가 물어보면 내 경험을 나누겠지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내가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지켜볼게. 제2부 평생 비밀로 지켜야 할 것들. 1점 타인의 약점과 실수. 플라톤은 법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사는 타인의 약점을 알아도 결코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실수, 약점, 부끄러운 과거. 때로는 그들이 직접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것을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왜일까요? 첫째,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폭로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둘째, 신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 신뢰를 배신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셋째, 당신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 약점,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결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원칙. 누군가의 약점이나 실수를 알게 되었다면 3가지를 자문하세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 아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대부분 아니요. 이것을 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자기 만족. 답이 모두 부정적이라면 침묵하세요. 2점 자신의 선행. 플라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진정한 선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누구를 도와줬어. 이런 좋은 일을 했어.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비밀로 해야 한다고. 왜일까요? 첫째, 자랑하는 순간 선행이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명예를 산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면 굴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선행이 알려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플라톤은 많은 제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원칙. 좋은 일을 했을 때 SNS에 올리고 싶은 충동이 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공유하고 싶어 할까? 이것이 공개되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이 일을 했을까? 마지막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침묵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3점 타인의 비교 우위. 플라톤은 경고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비교를 절대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 그것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고 관계를 파괴한다. A가 B보다 일을 잘해. C는 D만큼 똑똑하지 않아. 이런 비교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비교당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그들은 그 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셋째, 집단 내 분열을 만듭니다. 비교는 경쟁심과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제자들 사이의 우열을 공개적으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원칙.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참 꼼꼼하구나. 너는 A보다 훨씬 꼼꼼하구나. X. 차이가 보이시나요? 4점 자신의 고통과 불행. 플라톤은 국가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불행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부족이다. 누구나 고통과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절제를 말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끊임없이 불평하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동정하지만 반복되면 피곤해합니다. 둘째, 불행을 말할수록 그것이 강화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불행을 반복해서 말하면 그것이 더욱 실제화됩니다. 셋째, 품위의 문제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고통을 조용히 견디는 것은 고귀한 덕목입니다. 플라톤 자신도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 시칠리아에서의 노예 생활, 정치적 이상의 좌절.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작품 속 철학으로 승화시켰지 개인적 불평으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원칙. 고통을 나눌 때는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하세요. 진정으로 신뢰하는 소수에게만. 위로나 조언을 구할 때만 한 번 말하고 반복하지 않기.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고통에서 배운 것, 성장한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5점,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는 영혼의 암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병을 광고하는 것이다. 누군가 성공하면 질투가 생기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특히 그것이 당신이 원했던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 질투를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왜일까요? 첫째, 질투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열등감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투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일단 질투가 드러나면 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질투는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해치지 못하고 오직 당신만 괴롭힙니다. 대신 플라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질투를 느낄 때 그것을 동기로 바꾸라고. 저 사람이 성공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지혜로운 사람의 원칙. 질투를 느낄 때 그것을 인정하되 표현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하하세요. 가짜라도 처음에는.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가짜 축하가 진짜 축하가 됩니다. 6점, 배우자에 대한 불만. 플라톤은 특히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부는 때때로 갈등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친구, 가족, 동료에게 털어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당신은 한쪽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둘째, 말하고 나면 후회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알게 되면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 해결하라고. 정 안 되면 전문가를 찾으라고. 하지만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지혜로운 사람의 원칙.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 먼저 직접 대화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상담사를 찾으세요. 절대 친구나 가족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예외 학대나 위험한 상황이라면 즉시 도움을 구하세요. 7점, 자신의 진짜 동기. 플라톤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고상한 이유로 포장한다. 하지만 진짜 동기는 종종 이기적이다. 이 진실을 인정하되 공개하지는 말라. 우리는 종종 자기 기만을 합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수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해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진짜 동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라고. 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왜일까요? 첫째, 완벽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합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진짜 동기를 드러내면 위선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듭니다. 대신 플라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의 진짜 동기를 알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그리고 천천히 진짜 동기와 말하는 동기를 일치시켜 가라고. 지혜로운 사람의 원칙.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라고 정직하게 자문하세요.
진짜 이유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점점 더 고상한 동기로 행동하도록 노력하세요. 플라톤은 80세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다가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날까지 그는 조심스럽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고 고집부리지 않았고 젊음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타인의 비밀을 지켰고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후에도 2400년 동안 존경받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품위 있고 지혜롭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현재를 살으세요. 고집 부리는 대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질투하는 대신 축하하세요. 타인의 비밀을 지키세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마세요. 불필요한 비교를 하지 마세요. 이것이 플라톤이 가르쳐준 지혜로운 삶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모두 품위 있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